그간의 금융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일선 현장에서 안착되어서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위한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적 정성 관리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구 녀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 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사의 균형줄을 적절하게 맞춰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모범 관행들이 이사회 소통 정리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각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자산 상품의 쏠림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의 금리 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격체 쏠림이 우려되었으나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상황 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진의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으로 인해 ELS 등 고위험 상품으로의 판매 쏠림이 금융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질적인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쇄신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 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격리됨에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채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체질 개선을 위하여 폭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 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전진하고 있는 IT 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제공 공급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신성장 산업에 대한 보험자금 공급 및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확대 등에 있어서 치열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네, 대기하신 너무 고생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 경영 성과 등에 대한 경영 성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어제 우리 정무위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은행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 내부 통제 문제 또는 이제 은행이 소비자들과 어떻게 함께 이 중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 대형 금융 사고라든가 내지는 소비자 실패에 따른 은행의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실제로 결국은 당장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오히려 그때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비용 부담이 지금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성과주의적인 KPI라든가 운영보다는 이제 최고 경영진 측면에서 이런 중장기적 성장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혁신 측면에서의 시야를 확보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꾸 그냥 저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이제 저희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양덕행정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우리은행장님께서 좀 빨리 그만두시라 그런다거나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막 있을 때
이제 우리 그 내부의 사건 또는 이제 임 회장님이라든가 뭐 등의 사건 오히려 우리 금융 내에 현실적으로 뭐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의 내부 통제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님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손태승 회장님 그 뭐 연임 내지는 연임 이후에 이제 그만둘 때 그 혼란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임 회장님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시게 되면 되게 거버넌스와 관련된 되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지주 회장께서는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사석에서 많이 밝혔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22년도에 그런 문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독을 할 때 보면 관련된 내부의 어떤 그런 다양한 파벌의 문제라든가 파벌에 비롯돼서 뭐 현 행장, 현 회장을 흔들려는 그런 다양한 그런 제보들이 저희한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걸 볼 때 거버넌스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내부에서건 임 회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같은 궤하에서 적어도 이 문제에는 임 회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왜냐면 되게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금융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금융으로 대표되는 뭐 기업, KB, NH 사실 저희가 뭐 신한금융도 그렇고 어느 금융회사 하나라고 할 거 없이 이제 천억 단위 사고들이 뉴노미될 정도로 이렇게 터지는 것들은 저희가 되게 크게 각성할 문제고, 다만 경영식대평가비 등급이 좋게 나오건 내지는 나쁘게 나오건 지금 이 상황에서 좋게 나왔다 한들 아유 좋게 나왔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듯이 외환 확장을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설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정도의 그 거버넌스라든가 관리 역량에서 이렇게 외환 확장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되게 통철한 점검이 필요할 거고, 경영식대평가 등급이 나쁘게 나오면 더더군다나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나왔으니 기계적으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는 임기를 지키시는 게 좋고 저희는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행장님,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직을 걸고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이거를 환골 탈퇴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오해 소지 있으니까 이런 말씀 잘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특정 행장, 회장의 어떤 임기의 문제 내지 임명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내부 통제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그룹 내의 어떤 온정주의 내지는 파벌의 문화. 왜냐면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기업은행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라는 온정주의 문화 내지는 약간 일종의 이제 그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저게. 그거 되게 심각해요. 되게 심각하고 저희가 아주 엄하게 모르고 큰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우리 금융권이 한번 이 시점에 지금 지난 수년 동안 2배, 3배 외환 확장을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10조, 20조 내지는 수십조의 이익을 거두는 그런 어떤 번듯한 산업이 됐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외환이 늘어난 만큼 내부가 과연 단단해져 있는지에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고, 결국은 우리 금융의 자회사 편입 문제라든가 기타 어떤 증권사 인허가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칙대로 하되, 다만 지금 시장의 불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 견지에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신경 쓰시는